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5년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국제 테러 단체와 연계된 테러 위험 인물 48명을 적발해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S와 북한과 연계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구수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정보위 오전 질의는 마무리가 됐지요. 어떤 내용들이 남아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전 질의는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과 또 테러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먼저 IS가 지난 8월 우리를 십자군 동맹이라고 지칭한 부분에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로운 늑대 형태의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운 늑대형 테러란 자생적 테러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되거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인물도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48명을 적발해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몇 가지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대구 성서공단에 취업했다 지난 3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인도네시아인은 IS 소속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IS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보고 대북 정보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지만 북한과 IS 연계 여부에 대해 뚜렷하게 잡힌 정황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리아 국적 200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머물고 있고 65명은 공항 대기소에서 대기하면서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135명에 대해서도 거주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심사를 벌이는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IS를 공개 지지하고 있다는 우리 국민 10여 명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관련법 미비를 이유로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자연스럽게 테러대응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또 감청과 계좌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등 4가지 법안 개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테러를 사이버 테러와 일반 테러로 나눠서 사이버 테러는 미래부 중심으로 또 일반 테러는 국가안보보장회의가 주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 이제 오전에 열렸던 당정협의에서는 이 테러 방지 대책이 또 논의가 됐는데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아침 테러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 예산안에 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등 생화학, 생물 테러 대비해 26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생화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서울역 등 중요 철도와 버스 항만터미널 등 교통기관망에서의 검문 검색도 강화돼 관련 장비 예산이 추가 배정됐고 택배 등 물류 검색을 위한 엑스레이 장비와 중요시설 CCTV 교체 등에도 23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또 외국인과 해외 동포가 입국할 때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구수본입니다.